오늘부터 4월 동안 22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서면서 여야 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국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초 2시부터 본회의가 열려서 첫날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회의가 개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대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대정부 질문 이후에 상정해서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현재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대정부 질문도 시작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대책 마련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정부 질문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현재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만약에 진행이 되면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또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그 방송 3법, 방통위 이런 것들에 관한 이제 오늘이 이제 정치 외교 통일이니까요. 네. 그런 것들이 초점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정부 질문 자체가 이 대정부 질문이 이 행정부에 대한 이 질의와 일종의 공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이 되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최상병 특검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또 발의해서 저렇게 정쟁의 소란을 만들 게 아니라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하고 따지고 질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벌써 이 입법청문회도 했었고 그래서 오늘이 이제 사실상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인데 22대 국회에서 이 야당의 입법 폭주와 국민의힘의 여기에 맞서는 결사적인 저항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 이런 것들의 하나의 오늘 적나라한 예고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대정부 질문 기간에 쟁점 법안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해결할 건 해결해야죠. 전례가 있고 없고는 전례라는 것을 만들면 되는데 지금 해병대 최상병 사건만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데 사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은 한 불행한 병사의 죽음에 대한 부당한 권력의 개입, 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최상병 사망이 1년이 돼가도 지금 진실은 드러나지 않고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보면 이미 나타난 이 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대통령 심지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실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당이 유력한 당대표 또 특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특검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여야가 이제는 특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더 이상 정쟁으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22대에서는 바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정쟁으로만 끌어가지 말고 뭔가 하나씩 매듭 짓고 가자. 그런 것이죠. 예, 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침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아무래도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은 정면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3분의 1이 넘으니까 일단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데 24시간이 지나면 5분의 3의 결정으로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어요. 민주당이 5분의 3 넘어 가지고 있으니 이 범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필리버스터를 이제 24시간 후에 종결을 하고 특검법의 표결을 밀어붙이겠죠. 자, 그러면 표결을 하면 됩니다. 표결하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특검법에 찬성을 했었는데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도 찬성을 할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자진해서 신청하겠다고 하는 논리가 워낙 확고하니까, 그리고 그것이 명백하게 논리가 맞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지금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이용을 해서 국민의힘의 내부 분열을 일단은 노리는 것 같은데, 표결을 하면 저는 이 108명에서 뭐 이탈을 해봐야 뭐 안철수 의원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이탈을 해봐야 뭐 그 108명의 전선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표결을 하고 또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당론이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의 방침이 워낙 논리가 맞으니까 저거를 부결을 하고, 또 재표결을 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재표결을 하면 또 부결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저런 식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이 공수처와 검찰의 사법 시스템이 있는데, 저런 식으로 21대 국회에 처음에 21대 때 두 차례 표결해서 부결된 거를, 거부권과 이제 최종 그때도 2차 표결에서 오히려 민주당에서 최대 6명의 이탈표가 나왔잖아요. 시청 앞 급발진 교통사고에서 끔찍하게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거세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급발진이 아니라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9명이나 죽어서 사람들이 교통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청 앞 교통사고 급발진도 그 특검법 하죠. 그러면 민주당의 논리라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의혹이 많으니까, 그러면 특검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배우 유준열하고 한소희하고 환승 연애 여부 사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환승 연애인지 아닌지, 예? 유준열이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은 한소희인가, 영화배우 혜리인가? 그거 특검하죠. 그러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특검이 무슨 옆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이런 식으로 국회를, 바로 한두 달 전에 민주당에서 최대 8명의 이탈표가 나온, 이미 여론과 원칙과 논리가 대통령이 맞는 사안을 가지고, 그러니까 표결을 하고 국민의힘은 부결하고, 반대표 던지고 대통령이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 말씀들 해주셨는데, 우선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장과 이에 맞서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 어떻게 평론을 하시겠어요? 거기 지금 거부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자세하게. 대통령의 거부권 22대에도 또 반복되지 않느냐, 그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라는 여당 유력한 대표가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특검법을 하자고 여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특검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그런 이야기고, 지금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하더라도 저는 최소한 한 2가지 정도에서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첫 번째는 지금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과, 그리고 대통령 부인, 그리고 그 측근들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부당하게 연루돼 있는가가 상당 부분 녹취 파일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이 사건을 당사자가 거부한다는 것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설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대표까지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최혜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오리무중에 빠진 이 진실을 확실히 밝히고, 그리고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실현하도록,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었고 이렇게 해달라는 것이 국민 다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대통령은 꼭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보고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에 앞서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면직안 곧바로 재가를 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재가를 해야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뭐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수당을 확보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국가의 정상적인 삼권 분립과 이 사법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뒤엎어버리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지금 물구나무가 서고 있습니다. 아니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3개월 만에 탄핵 소추로 해서 사실상 자진 사퇴해서 나가게 만들고 김홍일 후임 방통위원장은 6개월 만에 아니 무슨 이 한나라의 이 장관급이 무슨 저 자동차 엔진 오일입니까? 무슨 뭐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탄핵 소추를 밀어붙여서 자진 사퇴하게 만들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해버리면 일단 업무가 정지가 되니까 가장 중요한 8월 달에 있어야 되는 이 MBC 이 문화방송에 대한 이 박문진, 경영진 이사들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임기 끝나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임명 이 중요한 작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못하게 돼요. 이것을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논리가 스스로 엉키는 게 만약에 김홍일 위원장이 위법적인 사안이 있으면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 되죠. 공수처에 고발을 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되죠. 왜 껄핏하면 탄핵 소추라고 하고는 이 엄청난 이 중대한 상황에서 아니 노무현 탄핵의 악몽을 잊었습니까? 노무현 탄핵 때 얼마나 역풍이 불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말은 안 하고 지금 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 탄핵 카드를 해서 국가를 완전히 물구나무 서게 하는 것. 네? 대통령이 재가를 해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는 방법 외에 뭐가 있어요? 저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대통령은 옳고 민주당은 지금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방통위원장이면 장관급입니다. 3개월에 바꾸고 6개월에 바꾸고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말하자면 5인이 합의해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3개월 만에 위원장이 바뀐다는 것은 장관이 바뀌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왜 사퇴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제1차 YTN 민영화에 앞장섰고 또 2차로는 MBC 공영방송의 사실상 대주주인 이 박문진의 이사들을 다 바꿔서 방송 장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송 장악이라는 주요한 미션이 나름대로 끝났기 때문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아니 그 잘못이 없다면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왜 그만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소신껏 일을 해야죠. 왜 지금 탄핵 들어간다니까 바로 그만두고 또 떠나버렸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 제2, 제3의 이동관 또 김홍일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그리고 합의제 기구를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얘기를 하는데 지금 2명이 주요 의사결정 민영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2명이 5명이 합의제로 하게 돼 있는 것을 2명이 한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5명이 합의제 기구로 하라는 취지로 지금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제대로 운영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2, 3의 이동관 이런 행태가 또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했습니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을 했고 개의 즉시 민주당에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했는데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 발표를 통해서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포함해서 4명을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것도 이제 4명의 검사를 무슨 비위 검사라고 딱지를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비위가 있으면 불법이 있으면 현행의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공수처에 고발을 해야죠. 그래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면 되잖아요. 왜 탄핵 소추안을 남발을 합니까? 조금 전에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방통위원들을 추천을 안 해서 추천을 하라고 그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해도 추천을 안 해서 방통위가 2명밖에 안 된 거하고 똑같이 이번에 4명 중에서 3명이 대장동 사건을 포함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일종의 보복 탄핵 아닙니까? 탄핵이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걸그룹의 무슨 뭐 노래 가사입니까? 아니면 뭐 그저 우리가 이제 무슨 뭐 고속도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흥얼거리는 무슨 뭐 트로트 가사입니까? 탄핵 특검이 옆집의 강아지 이름입니까? 일국의 검사들을 말이죠 마구잡이로 탄핵을 해서 4명 당신들 이재명 대표 수사했으니까 당신들 검사로서 직무 정지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내쫓아버리고 방통위원장도 그런 식으로 해서 쫓아버리고 아니 이렇게 되면 뭐 나라가 삼권 분립이 어떻게 되고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며 오죽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국회의원들도 탄핵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이 사실 있으면 국회의원들의 저런 행태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일가를 했지 않습니까? 노무현 탄핵의 역풍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속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은 한번 곱씹어 보기 바랍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 예, 저는 검찰총장이 저런 식으로 기자회견을 한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검찰총장은 오늘날 검사의 위상이 왜 이렇게 추락했으며 말하자면 비리 검사라든가 사실 조작 검사 이런 검사들이 사회에서 희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앞에만 가면 법이 멈춰버리고 수사가 멈춰버리거든요. 윤석열 가족 수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의 진정성, 신뢰도 이런 것들이 지금 불신을 받고 있고 사법부 전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사법부 신뢰도가 꼴찌 수준에 헤매고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검찰이 발문해서 검찰총장이 쇄신하겠다 이런 얘기는 못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저는 정치적인 이 판단이다. 검찰총장이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고 먼저 어떻게 하면 검찰을 쇄신하고 검찰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가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 당권 경쟁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한자리에 모여서 각자 자신의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각 후보의 메시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를 다른 후보들이 배신의 정치다라면서 연일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한동훈 대세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세론에 분명하게 영향을 미칠 걸로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방향을 잘못 잡고 옳지 않은 노선으로 전략적으로 포석을 아주 잘못했어요. 집권당의 당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천명을 해서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자진해서 신청하겠다고 해서 일단 논리적으로 확실한 일이어서
정리가 됐고 당론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고 대부분의 당원들이 동의를 하는 사안을 끄집어내서 일부러 자기 자신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이 평생 검사를 했으면서 그런 검찰이라든가 공수처의 사법 시스템을 부인하는 엉뚱한 일종의 민주당의 선동적 공세에 넘어가서 저런 식으로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하는 식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40%가 몰려있는 이 영남권의 이 당원들 이런 사이에서 이에서 저는 커다란 요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아니 당원들의 분위기하고 다르다면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노골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하면서 반대했겠어요? 아니 당원들의 분위기나 뜻과 다르다면 대전의 이장우 시장 그리고 충청남도의 김태흠 지사 두 사람 다 상당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원들의 분위기가 아니라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저렇게 반대의 뜻을 표명하고 나섰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은 만약에 저런 식의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논리가 옳으니까 윤 대통령을 방어해주고 야당을 공격하고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더라면 대선이 그대로 가서 1차 투표에서 과반수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그거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저 4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여야 막론하고 전당대회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저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당원들의 표심이 한동훈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저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는 상당히 무망해졌고 2차 결선 때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오늘 비전 발표에서도 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이견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보고 계십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이 집권당의 전당대회가 이런 식으로 가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요. 저는 집권당의 전당대회 3가지가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생이 없고요. 미래가 없고 국민이 없습니다. 배신의 정치인이 서로 지금 어떻게 보면 당내에 집권당의 전당대회 모습이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다투어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해병대 특검법만 하더라도 서로 지금 치고받고 이런 모습을 보여서 아무래도 집권당이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내상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